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반바지나 치마 많이들 입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더욱더 이 하체 라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 하체에 군살이 잘 쌓이는 몇 가지 부위들이 있는데요. 먼저 허벅지 안쪽은요, 진짜 마른 분들도 조금씩은 다 볼록하게 잡히는 부위이고요. 또 승마살이라고 하는 허벅지 바깥쪽에도 군살이 잘 쌓입니다. 그리고 억미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앞에서 봤을 땐 날씬한데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볼록 나온 앞벅지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릎살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빼야 할 부위가 너무 많아서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허벅지의 군살 부위 중에서 이곳, 여기 한 부위만 줄어들면 다리 라인이 확 날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무릎살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무릎뼈를 둘러싸고 있는 무릎 옆살과 무릎 위의 살을 말하는데요. 자, 이곳이 마치 브랜드 샤넬의 로고 문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샤넬 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걸그룹 분들 중에서 다리 라인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대표적인 다리 미인들이 있죠. 티파니 양은요, 자,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5대3대2 황금 비율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걸스데이의 유라 양은요, 걸그룹 최초로 5억 다리 보험에 들 정도로 역시 완벽한 다리 라인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트와이스의 정연 양. 네, 제가 걸그룹 다리 라인 관련 이 컬럼을 쓰면서 JYP에 오래 근무한 제 지인에게 물어봤었거든요. 트와이스 친구들 중에서 이 다리 라인이 가장 이쁜 멤버는 누구니 했더니 단연 정연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언급한 티파니, 유라, 정연 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신가요? 자, 그냥 젓가락같이 가늘기만 한 다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벅지 위쪽은 볼륨이 좀 있어 보이지만 무릎으로 갈수록 확 가늘어져서 무릎 둘레가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저는 항상 다리 모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아무리 다리가 가늘어도 통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보다는 위쪽은 볼륨이 있어도 무릎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야 다리가 늘씬하고 예뻐 보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반바지나 치마를 입었을 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가 무릎이기 때문에 이 무릎 둘레가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리 라인이 이뻐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핫스팟, 무릎살이 찌는 원인과 이 무릎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무릎뼈가 또렷하게 보여야 하는데 무릎살이 무릎을 덮어서 무릎뼈가 사라져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릎살은요,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만으로는 절대 안 빠지는 부위가 또 이 무릎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무릎살은요, 이 정상 지방 조직이 아니고 변형된 지방이죠. 부종형 셀룰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상 지방과 부종형 셀룰라이트의 차이를 좀 아셔야 하겠는데요. 자, 보통 정상 지방은 노란색 지방 세포와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가 깨끗한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의 크기가 잘 줄어들면서 살이 잘 빠집니다. 자, 하지만 부종형 셀룰라이트는요, 이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찐득한 부종이 고여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섬유화가 되면서 이 지방세포로 올가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만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 부위입니다. 즉 무릎살은 그냥 지방이 아니라 부종이 쌓여서 부종이 살이 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릎 주변에 이렇게 부종이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혈관 탄력의 저하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자, 선천적으로 이 혈관 탄력의 저하로 원래 하체까지 내려간 체액들은 혈관이 짜주는 힘에 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이 혈관 탄력이 낮은 분들은 짜주는 힘이 적다 보니까 체액이 하체에 그냥 저류가 되어 있는 거죠.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요, 하지정맥류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릎 주변에 부종이 쌓이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허벅지 내전근의 약화 때문입니다. 자, 무릎 옆살이 붙는 이 부위의 해부학 구조를 보시면요, 여러 개의 근육들이 붙는 부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허벅지 내전근이 붙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내전근의 약화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내전근 쪽으로 하지의 동정맥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내전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체 수단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내전근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야? 이 내전근이 약해서 혈관을 짜주는 힘이 약하니까 체액이 무릎 쪽에 저류가 되어서 무릎 부종이 잘 생기는 것이죠. 자, 무릎살을 빼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하체의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수록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 아시죠? 자꾸 움직여주고 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서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내전근이 수축되면서 다리 혈관을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의자에 앉을 때도 이 내전근이 자극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무릎과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 좋습니다. 자,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 익숙치 않으시다면요, 자, 틈이 날 때마다요,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주시고 무릎을 안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서 5초 계셔주시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 5초 있었다가 다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살 빼는 세 번째 방법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 방법입니다. 네, 평소에 운동이나 스트레칭 또 자세 교정 등의 노력을 했는데도 무릎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시술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무릎살 빼는 시술에는 체외 충격파와 그리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부종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이죠. 이 부종이라는 것은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종은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고인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여있는 물은 찐득찐득해지듯이 이 부종이 쌓여있는 부위는 찐득찐득해지고 염증화가 되고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체외 충격파는요, 이 염증성 환경을 치료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종이 안 쌓이는 체질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쌓여있는 셀룰라이트의 볼륨을 줄이는 시술로는 셀룰라이트를 파괴하는 주사가 있는데요. 자, 무릎살은 지방의 비중보다는 이 부종형 섬유화가 진행된 부위이기 때문에 주사 성분에 지방뿐 아니라 이 섬유 조직을 정리하는 성분도 함께 포함된 주사로 이 셀룰라이트의 볼륨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다리 라인을 이뻐 보이게 하는 핫스팟 무릎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허벅지 살을 빼보겠다고 스쿼트 100개 이렇게 무리한 근력 운동 하시기보다는요, 이 하체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전근 무릎 라인을 살리기 위한 내전근 강화 운동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